10,000명의 신인 가수가 나오는데 그중에 뜨는 애는 한 명이야. 9,999명은 다 망해. 망하면 그냥 고졸 출신의 망한 힙합 가수가 되는 게 아닐까? 왜냐면 그날 제가 느낀 어떤 감각을 내 머리와 가슴에 정리하느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저는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두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우리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살아갑니다. 그 중에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가는 특별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인생을 탐구하며 전하는 사람. 안녕하세요. 저는 성공한 스푼 스토리 커뮤니케이터 김윤동입니다. 오늘 모신 게스트는 강연 전문가이자 오간지 프로덕션을 운영 중인 오상익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사실 저는 그 윤동님이 네. 우리 동네 동생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고향. 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인연으로 제가 나왔죠, 사실.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그동안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바쁘게 지냈고 저도 한 지금 그 사이에 사업을 한 13년 넘게 했어요. 네네. 했고 보니까 지금 성공한 스푼 채널 엄청 크던데요.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인스타도 거의 40만 넘는 것 같고. 네. 네, 대형 채널의 어떤 운영자로 되셨습니다. 대형 채널이라고 해주시니까 굉장히 부끄러운데요. 네. 네, 그동안 뭐 열심히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네. 이제 원래는 저도 채널을 팔로우하고 보고 있었는데 네. 처음으로 이제 얼굴을 공개하고 이제 공식적인 활동을 하신 거죠? 그렇죠. 이번이 사실 두 번째 촬영이고요. 네. 네. 지금 잘 될지 뭐 어떨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한번 도전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응원 보내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저희 채널이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를 이제 담아서 전달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오상익 대표님께서도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재밌으시잖아요, 사실. 힙합 가수를 또 꿈꾸시다가 지망생. 지망생이셨고 소속 기획사에서도 좀 계시다가 또 남미로 짐을 싸서 여행을 떠나시고 일을 하러 가시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려주시면 저희 구독자분들도 재밌어 하시지 않을까. 좋습니다. 네. 대표님께서는 학창 시절에 힙합 가수를 좀 꿈꾸셨다고 알고 있는데 어떤 뭐 그런 계기가 있었나요? 음악을 원래 좋아하셔서 그랬던 건지. 제가 그때 중학교 때로 기억을 하는데 위험한 아이들이란 영화가 있어요. 위험한 아이들이요? 위험한 아이들이란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주제곡이 쿨리오의 갱스터스 파라다이스라는 노래가 있어요. 근데 그 노래를 딱 듣는데 온몸에 전율이 막 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천교회 친구한테 그 쿨리오 카세트 테이프를 빌려서 늘어날 때까지 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게 제가 이제 아주 꽂혀가지고 그때부터 내가 힙합 래퍼를 해야겠다. 그리고서 이제 기획사를 찾아간 거죠. 어느 정도 재능이 있으셨으니까 그거를 도전하셨을 거 아니에요? 멋있어 보였잖아요. 힙합 가수 멋있어 보이고 하여튼 그때 또 대한민국에 한창 힙합 붐이었어요. 그랬었나요? 그래가지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기획사 연습생 시절을 거쳤죠. 당시에 저를 좀 트레이닝했던 분이 누구였냐면은 그 허니 패밀리라는 힙합 그룹 알아요? 알죠. 뭐 우리 같이 해요, 남자 이야기 이런 히트곡이 있어요. 근데 허니 패밀리의 리더인 박명호라는 분이 저 알고 있습니다. 제 사수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트레이닝 선생님이었고 그분은 지금 저를 기억 못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때 고2 때 그 기획사에서 열심히 랩을 만들고 라임을 쓰고 플로우를 만드는 그런 일을 하다가 딱 고3 올라가던 찰나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한 10,000명의 신인 가수가 나오는데 그중에 뜨는 애는 한 명이야. 9,999명은 다 망해. 그럼 내가 명호 형 옆에서 앨범을 냈다 치자. 망하면 그냥 고졸 출신의 망한 힙합 가수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들어서 제가 이제 명호 형한테 저 이제 공부를 해야겠습니다. 대학 가야겠습니다. 이랬지. 그러니까 형이 날 붙잡았죠. 왜 붙잡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마. 너 재능 있다. 아니? 아니요. 내가 비주얼 담당이었거든. 우리 팀은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할 수밖에 없는 팀이었어요. 근데 어쨌든 나는 이제 결심했으니까 인사하고 고3 때 이제 공부해서 대학을 갔어요. 대학에서 제가 그때는 이제 힙합 가수 꿈을 포기한 건 아니고 대학을 붙여놓고서 휴학하고 가수 준비해도 늦지 않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때 힙합 동아리를 찾아갔는데 그 힙합 동아리의 3기 선배가 누구였냐면은 프라이머리 프로듀서 아시죠? 알죠. 좋은 노래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듀오 노래도 많이 만드시고 근데 그분은
이제 사실 동아리방에 거의 나오지도 않으셨어요. 그때부터 이미 언더그라운드 래퍼들하고 어울리면서 굉장한 또 나름대로 명성이 있었고 대신에 곡을 만들어서 우리한테 줬죠, 후배들한테. 그럼 그 곡을 받아서 우리가 랩을 하고 막 공연도 막 다니고 막 엄청 했죠. 그 전국 대학교나 뭐 동대문 두타 밀리올에 공연 엄청 많이 했죠. 뭐 그러면은 아마추어계에서는 좀 유명하신 것? 아니 그리고 깨달았죠. 내가 랩을 엄청 못한다는 거. 메타인지가 되신 거예요? 메타인지가 됐고 네. 왜 자기 객관화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 느낀 거는 이런 거죠. 노력해서 꿈을 이룰 수 있는 분야가 있고 네. 노력해도 꿈을 이루기 무진장 어려운 분야가 있는데 예체능은 네네. 타고난 재능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저가 아무리 조상님을 거슬러 가도 네. 음악에 소질이 있는 분이 없었고 조상님까지 나오나요? 저 또한 그냥 힙합이 좋았을 뿐이지 네. 잘하는 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포기했죠. 거기까지가 저희 힙합 스토리입니다. 네. 그 일찍 깨달으셨네요. 네, 제가 폭이 빨라요. 네. 그 뒤로 뭐 어떻게 하셨나요? 그리고 이제 대학 갔으니까 뭐 대기업이나 네. 공기업 취업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학부 전공이 스페인어였거든요. 스페인어 할 줄 알아요? 스페니쉬는 저 뭐 미국에 있을 때 뭐 올라 올라 정도만. 깨딸, como estas. 그렇죠, 그렇죠. 네. 멕시칸들 많이 있으니까. 네, 네. 어쨌든 저도 스페인어 그냥 점수 맞춰 온 거죠, 사실. 근데 학점이 안 좋아. 네. 왜냐면은 라틴 아메리카 역사, 문화, 스페인어 강독, 스페인어 회화 이걸 공부를 하는데 시험 기간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나 이거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나 이걸로 취업 안 할 건데.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 한국에서 뭐 지금은 뭐 잘 모르겠으나 네. 당시에는 스페니쉬라고 하면은 쓸 거의 때가 뭐 많이 없었죠. 취업이 잘 안 됐죠. 뭐 무역 회사 이런 데 네, 다닌다. 아예 남미를 가서 살거나. 그래서 나 남미 가서 살 것도 아니고 네. 이거 취업도 도움 안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이 드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이 안 집중이 안 좋아. 되셨구나. 예. 그러다가 제가 과대표를 했어요. 네. 근데 교수님께서 그냥 제가 성적은 안 좋았지만 그냥 불쌍하게 여기셨는지 멕시코로 제가 6개월 생활비를 들고 교환학생을 떠나게 됩니다. 교환학생으로 교환학생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멕시코에서 그때 딱 떨어지니까 이제는 스페인어 못하면 나 국제 미아가 되는 상황이니까 그때부터 이제 생존 스페인어를 하기 시작했죠. 어떻게 공부하셨어요 처음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원래 한인들이 그 한국 그 유학생들끼리 외롭다고 뭉쳐 살잖아요, 홈스테이에. 근데 저는 일부러 멕시칸들하고 같이 살았어요. 멕시칸들하고 같이 살고 네.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막 클럽 다니고 테킬라 마시고 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수업에서 배운 단어들은 여기에 써서 막 달달달 외워서 다 쓰고 자고 이러니까 제가 6개월치 생활비 들고 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한 3, 4개월 지나니까 들릴락 말락 그리고 내가 오. 표현하고자 하는 문장이 나올락 말락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런 경험 해봤잖아요. 영어 잘하니까 너무 신기하다. 근데 여기서 한국 돌아가면은 이때까지 배운 거 다 말짱 꽝이 될 것 같은 불안감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스페인어를 더 돈을 들이지 않고 배울 수 있는 방법을 찾자. 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거죠.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6개월 있다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게 됐는데 네네. 집에서 제가 서포터를 받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그래 나는 돈은 없지만 시간과 건강이 있다. 이 두 가지를 활용해서 스페인어를 공짜로 배우자라고 마음을 먹고 네네. 한국 외국어 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스페인어과 홈페이지 들어가서 채용 게시판 있잖아요. 네네. 그걸 다 보면서 한국인 사장님들한테 제가 다 레주메를 보냈어요. 이력서를. 안녕하세요. 저 지금 멕시코에 네네. 교환학생 나와 있는 오상익이라고 하는데요. 저 1년간 숙식 제공해 주시면 돈 안 받고 일해 드릴게요. 라고 보냈어요. 와. 그럼 난 나를 다 뽑을 줄 알았지. 완전 열정페이로 부려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이렇게 회신이 온 데가 많이 있었나요? 다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된다? 왜? 지금은 내가 이제 일을 하지만 어차피 1년 잠깐 왔다 가는 거는 회사 도움 안 되잖아요. 일하고 그냥 어차피 가버리니까. 분위기만 망치고. 그쵸. 그러니까 아예 너 이민을 와라. 그럼 받아줄게. 그것도 이야기가 달라지는. 이 얘기 전혀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다 포기하고 그래 한국 가야지라고 하는데 한 나라에서 이메일이 딱 날라온 거예요. 그 이메일을 딱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네. 저희도 한국을 자주 다녀보아서 알지만 한국 청년들의 능력은 세계 최고입니다. 하지만 모두 최고의 일자리만을 찾기 때문에 고급 백수들로 넘쳐난다. 그런 상황에서 이 외국에 나와서 실전에서 값진 땀을 흘리는 오상혁 씨가 한결 신선하게 다가온다라고 하면서 왕복 비행기표를 제공하려고 하니까 면접을 보자. 와. 그 나라가 바로 베네수엘라였어요. 베네수엘라. 근데 그때가 2009년이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나라 완전히 폭삭 어렵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도 뭐 어렵긴 했지만 그래도 건재했어요. 네, 네. 근데 그때 베네수엘라 제가 가게 된 거죠. 아, 뭐 그러면 회사 같은 데 들어가서 근무하신 거예요? 뭐 정식 뭐 회사 이런 느낌은 네, 아니고 네. 모자 가게였어요. 모자 가게? 쉽게 네. 말해서 남대문 동대문 도매 가게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한국인 사장님이 베네수엘라 전역에 6개의 도매 가게를 갖고 있었고 네. 그 모자 점유 시장 점유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분이 만드는 그분이 만든 그 이제 그 중국에서 EU 시장에서 물건을 떼온 거죠. 아, 이후에 컨테이너로 들어와 가지고 네. 자파, 액세서리부터 모자를 파는데 굉장히 큰 손이었어요. 그래도 그분도 한 자산이 한 100억 정도 있는 자산가였고. 사업을 엄청 크게 하신 네, 근데 그 중에서 하나의 매장을 네. 나한테 매니저를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낮엔 거기서 모자를 팔고 네, 네, 네. 골라 싸구려 골라 이제 모자를 팔고 그다음에 밤에는 거기가 이제 사회주의 국가라서 민자 모자에다가 자수를 놔서 선거 때 많이 팔아요. 아. 그러니까 밤에는 공장에서 자수를 네. 이제 놓고 그런 일을 제가 했죠. 1년 동안. 그럼 실제로 직접 공장에서도 일을 하고 네. 막 그렇게 멋지게 말씀해 주셔도 네. 그렇지 뭐 사실 네. 개고생 하신 거네요. 아 개고생했죠. 개고생하고 막 박스 막 20kg짜리 막 하루에 20개씩 나르고 페인트 칠하고 막 그냥 밤샘 할 때는 박스 깔고 자고 그때 정말 그지같이 다녔어요. 도시락 싸들고 다니고 왜냐면은 그때 제가 1,000불 받았거든요. 100만 원. 아, 100만 원 받았는데 그래도 학생일 때 그거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럼요. 네. 그래서 그거 받으면서 내가 돈을 버니까 함부로 못 쓰겠더라고 아까워서. 내가 이 고생을 하는데 네. 한국에서는 펑펑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용돈 받으니까. 네, 네. 근데 이제 내가 진짜 피땀 흘리면서 번 돈을 이 돈을 함부로 쓸 수 없게 됐죠. 예. 아, 그러셨구나. 그런 일을 1년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좀 그러셨나요? 거기 네. 일을 하시면서? 아 근데 뭐 한인 사회는 좁았는데 네. 제가 한국에서는 만날 수 없는 부자를 네. 만난 거죠. 그래서 그 사장님한테 네. 일도 배우고 네. 네. 그 다음에 부자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는구나도 배우고 그 다음에 또 저랑 같이 일하는 친구들이 되게 베네수엘라가 아무래도 네. 거기가 석유 매장량은 전 세계 1위라서 나라는 부자지만 네. 국민들은 가난해요. 왜냐면 정치가 사회주의 국가다 보니까 네. 네. 얘네들이 애가 셋인데 30만 원 월급이에요. 나보다 못 벌어. 근데 돈은 뭐 팡팡 쓰고 이래서 네. 아, 이 가운데에서 제가 어떻게 내가 앞으로 인생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죠. 대표님께서는 그 저희가 이제 지금은 저희한테 엄청 유명한 그 책 있잖아요.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예, 책이 예, 있는데 예. 그 베일에 쌓여 있는 그 인물 세이노님과의 네. 인연도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아, 예. 그때 어떻게 인연이 생긴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그 2009년도에 베네수엘라에 있을 때 네. 한창 막 자기 개발을 하려던 때였어요. 네, 네. 근데 우연하게 인터넷에서 세이노에 가르친 PDF 파일을 본 거예요. 2009년도에. 그게 엄청 옛날부터 있었던 거네요. 그러면. 왜냐면은 그 세이노 선생님은 2000년도부터 칼럼을 동아일보에 쓰셨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책이 2023년에 나왔을 뿐이지 아, 네네. 한참 전부터 사실 자기 개발하는 분들 사이에서는 유명인이었어요. 아 원래부터 그러면은 유명하셨었네요. 예. 옛날부터. 예. 아는 사람은 아는 분이었죠. 아, 실제로 연락을 뭐 취해 보신 건가요? 그러면? 그때 처음으로 세이노 선생한테 이메일을 보냈고 2009년도에 네네. 그때 당시에 제가 베네수엘라의 고용 관계가 약간 애매했어요. 네. 계약서 같은 거. 근데 제가 왔는데 왜 계약서를 안 쓴 거예요. 한국인 정서상 갑자기 일 몇 달 하다가 네. 사장님 계약서 쓰자고 하는 게 되게 불편하죠. 입에 네, 안 네, 떨어지더라고요. 불편한 얘기죠. 근데 그때 제가 처음으로 네. 세이노 선생님 당신의 글을 너무 제가 감명 깊게 읽었는데 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그게 제가 자문을 구하신 거예요? 상담을 네, 네. 구한 거죠. 그 첫 번째 메일이었어요. 네. 그때 명분을 만들어라. 학교에서 이러이러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네, 명분을 만들어라.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얘기고 당연하게 떠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그런 생각조차 할 수 없었던 시절이었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계약서도 썼고 그때 첫 이제 이메일을 보냈었죠. 실제로 이렇게 답변을 해주시는 것도 참 대단하신 분 같고. 네, 그분은 이렇게, 거의 그 자신의 어떤 글을 제대로 읽고 네. 진지하게 고민 상담 메일을 보내면 네. 100% 답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제 네. 네. 너무 메일이 많이 오셔서 폐쇄하셨는데 예전에는 다 소통이 가능했어요.
지금도 그럼 혹시 뭐 이렇게 멘토 멘티 관계라든지 뭐 네. 이렇게 소통하고 계신가요? 네네네. 제가 2009년에 이메일을 보냈다가 2019년에 10년 동안 이메일을 많이 주고 받았을 거 아니에요. 네네. 뭐 사업에 대한 이슈 아니면은 뭐 여자친구와의 관계, 결혼 문제, 예비 장인과의 관계, 혹은 뭐 집안의 어려움, 네네. 주택 마련 이런 것까지 낱낱이 다 이야기를 하고 또 조언을 얻는 그런 멘토 멘티 관계였어요. 네. 그 사이에 그 선생님이 뭐 기부 사업, 장학 사업 할 때도 제가 좀 도움을 드리기도 했었고. 네네. 근데 한 번도 얼굴을 못 봤는데 10년 정도 지나니까 내가 너를 본 적이 있던가? 이렇게 처음으로 저한테 질문하신 거죠. 그 전까지는 본 적 없다가 한 번도 그죠? 없었죠. 네. 그래서 제가 그 메일을 받자마자 느낌이 아, 이분이 나한테 네. 호기심을 느끼는구나. 잘하면 만날 수 있겠다. 됐다. 해서 저는 한 번도 뵙지 못했습니다. 네. 네. 근데 인생의 멘토이신데 한 번도 못 만난 것에 대해서는 약간의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5월은 바쁘고 6월에 보자 해가지고 10년 만에 직접 네네. 만나게 된 거죠. 어떠셨어요? 실제로 만나 뵈니까. 진짜 그 사실 그 사이에 네. 저희 집에 부동산 사기 당할 뻔한 것도 막아주셨거든요. 뭐 세이노 선생님은 부동산도 굉장히 큰 손이고 네네.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인생 절정의 고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막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네. 인생의 멘토를 10년 만에 만나는데 빈손으로 갈 수가 있겠나요? 예.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든 걸 다 가진 부자한테 어떤 선물 하실 거예요? 엄청난 고민이 될 것 같아요. 예. 오히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저도 그런 경우 가끔 있거든요. 저희 뭐 거래처 형님이라든지 뭐 제가 뭐 좋아하는 그런 저 많이 도와주시는 분들한테는 그래서 오히려 좀 더 사소한 거, 사소하지만 그분들이 실제로 사용했을 때 정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것들. 저의 경우에는 그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 날짜는 이제 약속 날짜는 있는데 네. 고민이 너무 드는 거예요. 네. 나 빈손으로 가긴 좀 제 책은 뭐 들고 가고 제가 이게 성장했다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제 책은 가져갈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주변에 많이 물어봤어요. 뭐 당신이 그 제자로서 멘티로서 성장한 증표를 보여줘라. 뭐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세이노의 가르친 글 보면은 선생님이 되게 끄적이는 걸 좋아하셔가지고 만년필 욕심이 있으셔요. 그래서 만년필을 내가 네네. 선물로 드리면 좋겠다. 실제로 제가 강원국 작가님이라고 네. 대통령 연설비서관 한 분에게도 네. 이렇게 질문을 제가 드렸어요.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님이 살아계셨다면 어떤 선물 하실 것 같냐라고 하니까 네. 그분도 만년필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만년필이야. 그래서 만년필을 인터넷 찾아봤어. 네. 근데 웬만한 거 좀 괜찮은 거 하니까 막 2천만 원 넘더라고요. 2천만 원이요? 만년필 좋은 거는 그래요. 몇 천만 원 해요. 저는 뭐 몽블랑 뭐 이런 거 몇 백만 원부터. 근데 이분은 또 이제 20만 원 엄청 이렇게 슈퍼 리치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이거 샀다가 욕만 바가지로 먹겠다. 야 돈도 없는 놈이 뭐 이건 아니다.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한국 소더비 그 대표하신 분이 있어요. 그분에게 제가 간절하게 물어봤어요. 교수님 제가 진짜 엄청 부자한테 선물을 할 일이 있는데 교수님이라면은 어떤 선물을 하실 거냐. 왜냐면은 그분은 옛날에 재벌들한테 선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재벌들한테 선물할 때 옛날 재벌들이 뭘 좋아했냐면 첫 번째가 조선시대 춘화를 좋아했대요. 춘화요? 춘화가 약간 조선시대 약간 야한 그림이에요. 예. 그거를 총수들이 되게 좋아했고 두 번째로는 그 재벌 총수가 태어난 해에 나온 와인. 스토리가 있잖아. 네네네. 내가 태어난 해에 나온 와인. 네. 근데 그런 거는 내가 할 수가 없지. 그리고 그건 취향이 맞아야지 좋아하는 것이고. 근데 내가 이거 저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라고 물으니까 그분이 저한테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책을 주래. 네네. 근데 생각해봐요. 세상에서 구하기 힘든 책인데 내가 어떻게 구해? 그래가지고 내가 다시 한번 바지가랑 붙잡았죠. 그러니까 그분이 약간 그 소더비가 이제 미술 경맥 그쪽이니까 네. 세이노 선생님도 미술 되게 좋아하거든요. 화가 그래요? 옛날에 지망하기도 하셨었고 그래서 자기가 되게 그 비싸고 구하기 힘든 책이 있는데 내가 두 권이 있다. 한 권은 내가 너한테 줄게.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받았어. 내 책이랑 그 책이랑 또 다른 책이랑 그리고 딜로이트 컨설팅 부회장 하셨던 김경준 부회장님도 세이노를 굉장히 높게 평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분 책도 제가 사인 받아서 책을 들고서 이제 만나러 간 거죠. 그래서 저는 정말 웃기게 그 10년 만에 사실 제가 이메일을 주고받았던 분과 처음 만나게 된 거잖아요. 네네.
만나기 전날보다 만난 날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만나고 나서요? 네. 왜냐면 저 누우면 자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날은 한숨도 못 잤는데 왜냐면 그날 제가 느낀 어떤 감각을 내 머리와 가슴에 정리하느라고 잠이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사실 너무 영광스럽게도 네. 2023년 12월인가요? 하여튼 그때 이코노미스트의 선생님이 또 단독 칼럼을 썼는데 제가 일부분 같이 썼거든요. 그래서 네네. 칼럼도 제가 너무 감사하게도 네. 같이 실리게 됐었고 또 뭐 최근에 어떤 그 데이원 출판사에서도 네네. 뭐 좀 글 좀 써달라고 해서 제가 보내드리기도 했었고 해서 저에게 너무 분에 넘치는 영광이죠. 사실 뭐 이런 경험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네. 선생님 두 번째 뵀을 때 네. 선생님이 그 자기 어떤 건물에 어디 좀 정리할 때 나온 거다. 네네. 이게 명함꽂이거든요. 아, 너 영업할 때 네. 선물 줘라 해가지고 제가 오늘 세 분께 드리려고 아. 제가 세이노 선생님한테 직접 선물 네. 받은 거를 아우 감사합니다. 제가 영광입니다. 드리도록- 네. 네, 저 진짜 이거 아무나 안 주거든요. 네. 아 감사합니다. 제가 그 카메라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선생님이 안 보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나중에 정식으로 기회가 되면 저도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네, 예, 네. 예, 예. 그 세이노님한테 그 선물 주셨던 책 중에 네. 하나가 또 이제 대표님께서 쓰신 책이잖아요. 네. 강연의 시대. 네. 네, 저는 이제 또 저희 부모님 집에 가면은 거기 아. 서재에 또 걸려 아, 있더라고요. 그래요? 아, 네. 네. 그래서 대표님께서 그걸로 브런치북 대상을 받으셨다고 네네네. 이제 알고 있어서 예. 그 책은 어떻게 쓰신 건가요? 강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궁금한데요. 여쭤보고 싶어서. 네. 사실 많은 분들이 책을 쓰고 싶어 하시지 않나요? 그죠? 네, 네, 그렇죠, 그렇죠.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네. 저 역시 마찬가지였는데 네. 제가 진짜 그 3프로 TV의 지금 부사장이신 이진우 네. 기자님이랑 이제 식사할 일이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오 대표님도 가끔 강의하시냐? 그러니까 제가 예, 저도 뭐 대학생이나 뭐 진로나 뭐 창업이나 도전 이런 쪽으로 강의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네. 이진우 기자님이 나는 그 오 대표가 있는 그 강연 비즈니스에 대한 강연이라면 돈을 지불하고서라도 들을 생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때 제가 무릎을 탁 쳤죠. 아 이게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메시지구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때까지 얘기한 것처럼 뭐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이야기, 뭐 힙합 이야기 이런 거는 우리 윤동님 같은 동생들하고 이제 맥주 한잔 마시면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야기지만 네, 네. 제 커리어에 도움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네. 그래서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있는 관련 분야로 책을 써야지 책이 안 팔리더라도 업계에서 몸값이 높아지겠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한테 원하는 메시지구나. 네, 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썼던 거죠. 그러면은 책을 쓰기 전에는 네. 어쨌든 뭐 강연 쪽으로 몸을 담고 계셨던 거잖아요. 네네네. 강연 일은 혹시 어떻게 그러면은 시작하게 되셨나요? 그것도 사실 그 세이노의 가르침에 나오는 그 라면왕 이철호 회장님 이야기가 있어요. 그분이 그 6.25 전쟁 고아인데 네. 그 노르웨이 이민을 가서 정말 엄청난 사업가로 성장을 해서 네. 교과서에도 실릴 정도이고 이제 뭐 진짜 국민 영웅이 되신 분이거든요, 노르웨이에. 저도 유튜브로 본 적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그분을 이제 그분의 어떤 삶에 대한 태도를 배우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는데 네. 한국에 와서 베네수엘라에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이제 뭐 창업하고 싶었어요. 세이노의 가르침도 읽었고 그런데 이 라면왕 이철호 회장님이 책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이노의 가르침이라는 다음 카페에서 네. 출판사 이벤트를 하는 거예요. 저자와의 만남. 그래서 제가 그때 네. 베네수엘라에서 있었던 일들을 네. 열심히 써서 응모해서 당첨이 돼서 만나게 된 거예요. 출판사에다 응모를 출판사 하신 거예요? 출판사에 나간 이벤트에다? 거죠. 예. 그래서 제가 당첨이 됐고 네네. 선능력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 네. 제가 그 진짜 이분 이야기를 나 혼자 듣기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말씀하시는 게 진짜 네네. 너무 진한 삶의 어떤 지혜가 담겨 있고 경험이 담겨 있어서 네. 이건 진짜 나 혼자 듣기 아깝다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 저 이거 우리 학교 후배들한테 강연 같은 걸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는데 기회 되면 해줄 수 있지라고 하시면서 노르웨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집이 노르웨이니까. 이민자시니까. 네, 그죠? 그래서 난 그때부터 그 한마디를 붙잡고 기획서를 쓰기 시작했죠. 노르웨이 라면왕 뭐 국내 최초 강연회 이런 식으로 강연회 하려고 하면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강의장도 대관을 하고 네. 뭐 이제 또 스태프들도 같이 모집을 하고 학생들 네네. 그리고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 대학교 어느 부서에서 교직원분이 이철호 회장님, 이분 나 뉴스에서 봤어. 니네 강연회 하려고 해? 우리 부서랑 같이 하자. 뭐 현수막 만들고 뭐 강의료도 좀 드려야 되지 않아? 우리가 지원해 줄게. 지원까지 다 받아놓은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제가 야 준비 다 끝났다 하고서 이제 그 충무로에 있는 출판사 연락을 했죠. 약속 지켜주세요. 저 다 준비했어요. 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록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이메일도 안 되고 네. 전화도 안 되고 아무것도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어떻게 해요? 이제 입장이 다 되게 난처하셨겠네요. 이 사람들하고 다 얘기도 해놓고 사람 다 모아놓고 했는데. 후원까지 다. 근데 저는 이제 야 역시 인생은 나대면 안 된다. 가만히 그냥 깝치지 말고 쥐죽은 듯이 살아야 되는데라고 하는데 마치 제가 베네수엘라에서 저한테 이메일이 왔듯이 네. 그 충무로에 있는 출판사에서 이철호 회장님 이번에 한국 들어오시는데 네. 오사익 학생이 얘기했던 그거 하자 강연회. 그래서 제가 네. 그때 사업자 등록증을 낸 거죠. 왜냐면 제가 사업을 하고 싶었는데 뭐 아이템도 없고 자본력도 없고 뭐 조직도 없었지만 네. 이게 돈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해보자. 해보자라고 해서 그때 오간지 프로덕션을 만든 거고 그 첫 프로젝트가 라면랑 이철호 회장님 강연이었고 대성공을 거뒀습니다. 근데 제가 출판사가 중간에 다리를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가 연락처가 없었어요. 이철호 회장님. 근데 강연 전에 제가 그 노르웨이어로 친필로 편지를 썼어요. 노르웨이어를 좀 하실 수 있었었나요? 아니요. 그때는 뭐 구글 번역기 이런 것도 제가 못 썼고.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네.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페이스북에 네. 막 이렇게 막 보는데 동아리 힙합 동아리 후배 전혀 친하지도 않은 애가 노르웨이에 유학을 하고 있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연락을 해서 야 나 선배인데 나 알지 하면서 너 나 번역 좀 해줄 수 있어? 그래서 걔한테 번역을 부탁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써서 이제 강연 끝나고 네네. 회장님 드렸죠. 근데 그러고 나서 노르웨이에 돌아가신 후 3일 있다가 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회신이 또 하세요. 어디서 노르웨이 글을 그리 잘 배우셨는지 궁금합니다. 노르웨이 대사관과 가깝게 친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노르웨이 많이 위해 주세요. 이처로 이렇게. 감동하셨네요. 네. 그러고서 이제 계속 그분이 저랑도 교류를 계속 하게 되었고 지금은 이제 세상을 떠나셨지만 저에게는 아주 좀 귀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은 또 그 이철호 회장님을 통해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오간지 프로덕션을 시작하실 네. 수 있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예. 오상익 대표님은 강연 전문가라는 타이틀이 굉장히 예. 인상적인데요. 네. 사실 강연하면 강연을 저희가 사실 접하는 사람들은 또 접하겠지만 어떻게 강연이 이루어지는지 뭐 어떤 사람이 강연을 할 수 있는 건지 나도 강연해도 되나 약간 모르는 사람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일단은 제 본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네. 그러니까 그 업의 본질이라고 하죠. 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업에 대한 개념. 네. 저는 어떻게 세웠냐면요. 강연업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 대중과 전문가의 연결을 통해서 삶의 질을 확보하는 것. 이게 저는 강연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정의를 내리신 거예요. 예, 그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 경제적 안정이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인문적 성찰, 문화예술 감수성 이런 게 이제 우리의 삶의 질을 높이는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제공하는 건데 뭐 스타 강사라고 한다면 뭐 자신의 지식과 뭐 경험을 대중적으로 해석해서 재밌게 전달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럼 강연 전문가는 어떤 사람이냐? 강연을 기획하기도 하고 뭐 강연 시장에 대해서 분석하기도 하고 스타 강사를 연구하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청중과 강사를 연결하는 연결자이자 뭐 쉽게 말해서 뭐 네트워크 혹은 촉진자 역할을 한다. 그게 바로 강연 전문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네. 강연 하고 싶으세요? 저는 기회가 된다면은 네. 뭐 해보고 싶은데 전 네. 뭐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제가 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될지. 책도 쓰셨잖아요. 제로섬 게임. 네, 부끄럽습니다. 불후의 다른 명작. 다른 네. 얘기 하시죠. 그 예를 들어서 뭐 강연을 하고 싶다 한다면 네. 네. 이렇게 책을 쓰는 게 굉장히 사실 유리하고요. 예, 왜냐면 저자라는 타이틀로서 네, 네. 공신력이 생기니까. 그러면 이렇게 한번 네, 여쭤볼게요. 네. 누가 됐든지 간에 음. 강연을 하고 싶다 이러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별도로 준비해야 되는 게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합니다. 말씀을 드리면은 사실 일단 자기가 뭔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이 축적이 되어야겠죠. 그게 이제 스페셜티. 컨텐츠라는 거죠. 네, 컨텐츠. 예. 컨텐츠가 있고 강사로서 몸값을 높여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 윤동님이 강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인풋이 일단 있어야지 아웃풋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풋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책이에요. 왜냐면은 독서라는 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거기서 강연 컨텐츠라든지 에피소드들을 가지고 오란 얘기인 거죠. 책을 통해서. 네, 네. 그러니까 책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다른 강사님들의 강연을 많이 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의 이런 장점들을 내가 벤치마킹 해야겠어. 내 것으로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조금 강연이 진지하기만 하면 사람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재밌어야 돼요. 재미와 의미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조크라든지 유머라든지 그런 것들을 연습을 해야지 강사로서 몸값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그 인풋이라는 것은 네. 책 읽기, 다른 사람 강연 듣기,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머 익히기, 그것이 이제 윤동님의 컨텐츠랑 승화가 되면 시너지가 나면 네. 틈새 시장이 보일 거예요. 니치 마켓이 보일 거예요. 네, 네. 그게 이제 그 강연 시장과 연결되면은 비로소 인컴, 수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가장 빠른 길은 네. 저희 같은 강연 에이전시한테 연락하는 게 제일 빨라요. 왜냐면은 거래처들 일일이 다 네. 영업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저희는 이미 클라이언트들이 많잖아요. 네트워크기.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보기에 이분은 굉장히 준비가 되어 있다. 아니면 컨텐츠가 굉장히 희소성이 있다. 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시장에 바로 내보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이 많으시니까 네. 어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네. 강연하면 좋겠다. 약간 이런 것도 이제 그렇죠. 바로 나오신. 예를 들어서 이 기업의 조직 문화라든가 네, 네. 여기서 원하는 어떤 교육의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거기에 부합하는 전문가들을 저희가 물색을 해서 매칭을 시켜야 되는 거죠. 오간지 프로덕션 같은 회사가 국내에 좀 많이 있는 편인가요? 많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교육 컨설팅 업 네. 이렇게 해서 많은데 네. 저희는 강연만 해요. 강연만. 그러니까 교육은 너무 거창하고 네, 네. 이게 산업 교육 시장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강연에 대한 모든 것을 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대표 음악 평론가라고 할 수 있는 임진모 평론가님이 저희 전속 연사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저희는 그 강연뿐만 아니라 네. 이제 공연까지 결합을 해서 뭔가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콘텐츠들을 많이 좀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는 네. 저희가 뭐 천안시랑 K컬처 박람회라는 것을 저희가 기획부터 저희가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뭐 다이나믹 듀오도 섭외를 해서 임진모 선생님이 사회를 하고 또 이제 뭐 천안시장이 연주를 하고 뭐 그런 공연도 만들면서 이제 강연과 공연을 같이 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어떤 차별화 전략인 거죠. 그리고 대표님께서는 네. 앞으로도 쭉 이쪽 방향으로 가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은 대표님만의 뭐 생각하고 계신 향후 뭐 계획이라든지 네. 네, 강연 전문가로서 뭐 그런 게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요즘에 이제 강연 시장도 오프라인 강연 시장도 유튜브랑 경쟁해요. 그러니까 유튜브 볼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시간과 돈을 들여서 거길 가야 되느냐? 오프라인까지 안 간단 말이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온라인에서 제공할 수 없는 거를 줘야겠죠. 그게 바로 뭐 경험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몰입이라든지 그런 컨텐츠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 저희가 문화정원 아톨이라는 곳과 같이 오컬처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작년에. 네, 네. 그래가지고 그거 저희가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할 건데 작년에 히트 친 게 뭐였냐면 그 술자리 인문학이라고 해서 네. 그 김민아 방송인이랑 네. 그리고 이제 주류 전문가 명옥 교수님 모셔서 저랑 같이 셋이 이제 막 전통주, 위스키, 네네. 뭐 해창 막걸리, 해창 소주 이런 것들을 시음과 토크를 같이 하는 행사를 했어요. 아, 그러면 유료로 관객분들도 와서 이렇게 술도 같이 한번 시음도 해보시고 마시면서 네. 느끼면서 토크도 듣고 어... 그걸로 해서 저희가 작년 연말에 네. 해창 대장경이라는 해창 소주를 저희가 비공식적으로 최초로 선보였거든요. 네, 네. 나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올해 보니까 기사가 났는데 신세계에서 그게 2천만 원에 팔리는 소주였던 거야. 한 잔에 137만 원짜리인데 네, 네. 거기 오신 분들은 이제 4만 5천 원의 비용을 들여서 정말 경험을 해보시는 아주 그 비싼 경험을 저희가 선사한 거죠. 그래서 올해도 그런 것들도 동일한 하고 걸로 싶어요. 하시나요? 그러면? 올해는 다른 컨텐츠로 해야죠. 다른 컨텐츠로 지금 준비하고 있고 네, 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 네, 네. 컨텐츠들 많이 개발하고 싶고 예, 그렇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성공한 스푼에 오신 그 게스트분들께 네. 공식적으로 드리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예. 그게 뭐냐면요.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내일 일어나셨을 때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을 하고 싶으신지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아니면 또는 뭐 새로운 일을 도전하고 싶다거나 뭐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실 것 같으신가요? 다시 0으로 돌아간다면 그리고 제가 그 나이대에 속한다면 좋은 컨텐츠를 많이 내 삶에 적용해서 정말 건강한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어요. 저는 그 인생을 살면서 어떠한 세계관을 갖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관을 갖고 있는지가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계관이 언제 형성되느냐 10대 후반에서 20대 후반까지 만난 사람, 했던 경험, 읽은 책에서 그 세계관이 기인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시절에 어떠한 컨텐츠를 접하느냐가 앞으로의 인생을 지배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저는 사실 앞서 말씀드렸던 세이노 선생님한테 배웠던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라. 그 어떤 그 세계관이 저의 20대의 세계관으로 장착되었고 지금 40대가 넘어서도 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전혀 다른 세계관으로서 세상을 해석하겠죠. 그러니까 그 옳고 그른 건 없어요. 다만 자신이 앞으로 살고자 하는 그 방향성에 좀 부합하는 세계관이라면 뭐 좀 좋지 않을까. 다르게 표현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구독자분들께 평소에 소비하는 콘텐츠라든지 뭐 읽고 보고 하는 것들을 한 번쯤은 조심스럽게 뭐 검토해 봐야 될 수도 있다. 뭐, 예. 지금 성공한 스푼 홍보하는 거예요? 아 성공한 스푼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그래서 오늘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되면 봄쯤에 또는 가을쯤에 한번 다시 모실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